무려 9분기, 그러니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자자들 애를 태웠던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레이언스인데요. 그런데 드디어 반등의 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롱입니다. 오늘은 이 신호가 과연 진짜인지, 정말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레이언스 최근 상황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선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바로 직전인 3분기 실적만 보면 분명히 안 좋았는데 갑자기 4분기부터는 확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단 말이죠. 이 상반된 신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헷갈리는 지점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3분기에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던 매출 성장률이 4분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2.9%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무려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이거든요. 2년이 넘는 기나긴 부진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와, 9분기만이라니 정말 극적인데요. 이 반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그전까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먼저 레이언스의 힘들었던 시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3분기 성적표입니다. 매출액이 전년보다 5.6% 줄었는데 이건 사실 약과였어요. 진짜 문제는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고작 10억 원을 벌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36.4%나 폭삭 주저앉은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번 돈보다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이 훨씬 더 크게 줄었다는 뜻이죠. 아니,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급감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 쓰여있는 전방시장의 투자 위축,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전방시장 투자 위축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레이언스의 제품을 사주는 고객사들, 그러니까 병원이나 공장 같은 곳들이 지갑을 닫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 타격이 고스란히 주력 제품에 나타났는데요. 보세요. 핵심 부품인 TFT 디텍터 매출이 21%, CMOS 디텍터는 무려 33.4%나 쭉 떨어졌습니다. 회사의 기둥 사업이 이 정도로 흔들렸으니 전체 실적이 좋을 리가 없었던 거죠. 야, 주력 사업이 저렇게 부진했군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고요?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회사를 지탱해준 성장 동력들은 뭐였나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실적은 암울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캐시카우 동물용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른 산업용과 아이오 센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세 번째, 9분기 만의 실적 반등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자, 첫 번째 성장 동력부터 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19분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물용, 즉 VET 디텍터 사업부가 무려 19분기 연속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5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커왔다는 거죠. 다른 사업이 어려울 때 든든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야말로 회사의 믿는 구석, 현금 창출원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와, VET 사업부가 정말 효자 노릇을 했네요. 그동안 다른 신사업들은 어땠나요? 여기 보니까 산업용이랑 아이오 센서 부문 성장세가 엄청난데요? 네, 맞습니다. VET가 든든하게 버텨주는 사이에 이 신성장 동력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 거죠. 산업용은 무려 95.1%, 아이오 센서도 44.5%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힘들이 모여서 마침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이 9분기 만의 매출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회복세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23.7%까지 떨어졌던 매출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 12%, 3분기에는 마이너스 5.6%로 감소폭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4분기 드디어 플러스 12.9%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V자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이야, 정말 V자 반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겠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지금 레이언스의 상황은 이 그림처럼 한쪽에서는 성장 동력이 회사를 힘껏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버티는 팽팽한 줄다리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VIGT나 신사업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회복이 더딘 주력 제품과 수익성 문제가 바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1.7%포인트 이게 바로 그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3분기에 5.1%였던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3.5%로 1.7%포인트나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나 인건비 같은 비용 부담은 커지면서 남는 게 줄어든 거죠. 앞으로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이 수익성 개선이 같이 따라와 주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 동력과 리스크 요인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리포트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궁금한데요. 레이언스에 대한 최종 투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9분기 만에 턴어라운드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9,000원에서 7,8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거죠.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실적은 바닥 찍고 올라온다면서 목표 주가는 왜 내린 거죠? 그런데 더 헷갈리는 건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투자 의견은 또 매수를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이거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바로 그 이유가 주가가 싸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하죠.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레이언스의 예상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18.5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경쟁사들의 평균은 26.9배나 돼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 주가가 확연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결론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적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최근 실적 부진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좀 낮췄지만 이제 최악은 지났고 주가 자체도 워낙 싸니까 여전히 매수할 만하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레이언스는 9분기 만에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드디어 회복의 신호탄을 썼다. 둘째, VAT와 신사업이 잘 끌어주고 있지만 주력 제품 회복과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숙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목표 주가는 내려갔지만 실적이 바닥을 쳤고 주가가 싸다는 점이 바로 매수 의견의 핵심 근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기나긴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레이언스. 여러분은 이 기업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